홍콩 시위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추락한 대학생이 숨진 지 사흘 만에 경찰이 쏜 실탄에 시위대 일부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 시위대의 분노가 더 고조되면서 격렬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캐리람 행정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폭동을 최대한 빨리 제압하겠다고 밝힌 만큼 예견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표된 지표는 홍콩의 위태로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이 초강경 진압에 나섰는데 어제 이제 시위대가 쓰러지는 모습이 SNS로 생중계되면서 큰 세계가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홍콩 민주화 시위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이 그 홍콩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물리적인 충돌이 아주 극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그 홍콩에서 200만 명 정도가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홍콩 인구가 700만 중에 200만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이후에 이제 9월 4일에 캐리람 행정장관이 공식적으로 송환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 시위대랑 경찰 사이에 충돌이 계속되면서 그 10월에는 시위대 그 지도자가 피습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11월 8일에는 시위 현장에서 홍콩 중문대 대학생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또 반대로 시위대에 의해서 경찰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결국 어제는 경찰이 시위대 실탄을 발사하면서 중상을 입은 시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발적인 총격이었는지 아니면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지만 극단적인 폭력 사태로 치닫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워낙 좀 상황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 경찰 쪽에서도 좀 극단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 모양새예요. 네. 최근에는 홍콩 경찰이 시위하던 대학생이 이제 사망을 하니까 샴페인을 터뜨려 축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망언을 하기까지 했는데, 확실히 좀 이거는 뭐 감정 싸움을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좀 분위기가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홍콩 경찰이나 시위대나 다 홍콩 주민인데요. 이 두 집단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극한적으로 이르르면서 이성적이지 않은 감정적인 충돌도 같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홍콩 경찰이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찰인데 영국의 경찰 시스템을 그대로 도용하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가장 친절하고 특히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로 인해서 홍콩 경찰이 이렇게 무력 진압에 나서면서 홍콩 시민과 정부 또는 홍콩 경찰 사이의 충돌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홍콩 경찰의 발언과 더불어서 그 홍콩 경찰이 여학생을 성폭행하였다, 이런 확인되지 아직은 않았지만 이런 뉴스도 퍼지고 있어서 홍콩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감정적인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미국이 홍콩 시위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또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중 그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우리가 중국 정부가 그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 소위 원 차이나 폴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건데 어떠한 경제 사회 정책보다도 이 정책이 우선합니다. 우리가 그 중국의 여러 내몽고 사태나 타이완과의 그 양안 관계나 그리고 여러 가지 소수민족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의 일관성과 그 중국의 국가 시스템을 해치는 그런 행위는 도저히 용납하지는 않는 것이 중국 정부입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홍콩 시위도 중국 정부가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정부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그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렛대로 삼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국과의 미국과의 그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내부적으로 올해 들어서서 홍콩 민주화 운동과 무역 협상을 분리해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하원에서 홍콩 민주화 법안을 제출하는 등 그 트럼프 정부에 상당히 압력을 강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되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이 홍콩의 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홍콩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맞서는 뭐 글로벌 혁신 허브로 홍콩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홍콩인들은 홍콩에 대해서 생각하는 뭐랄까 기준 같은 게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중국의 계획과 홍콩인들의 생각이 좀 맞부딪히는 게 이번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홍콩이 1997년에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됐는데요. 그 당시 홍콩 GDP가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20%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정말 약소해져서 2%가 조금 안 됩니다. 즉 경제적으로 홍콩이 옛날과 같은 위상을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 중요한 이유인 게 홍콩의 그 시위에 대해서 중국 시진핑 정부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홍콩 경제력의 상대적인 약화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20여 년간 홍콩은 정말 중국 급격한 발전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는데요. 중국의 모든 기업이 외자를 도입하던가 아니면 수출 수입에 있어서 홍콩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예. 지금 홍콩 주식시장에는 거의 1000여 개의 중국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아는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샤오미 모두 지금 중국의 기업이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 홍콩 옆에 션전과 홍콩을 엮어서 제조업의 메카로 만들고 마치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리고 홍콩에 있는 금융시장을 상하이로 옮기고 싶어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홍콩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 시위는 이런 장기적인 갈등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시위가 24주 동안 이어지면서 이 홍콩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게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홍콩 경제 관련 지표가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악으로 나타났다고요. 맞습니다. 홍콩 경제가 정말 급강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3분기 경제 성장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 전 분기 대비해서 무려 3.2%나 감소하였습니다. 거의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하락폭이고요. 예. 또 PMI라고 구매자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 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지수인데 이것도 39.3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홍콩 경제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번 민주화 운동 사태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그런 제조업 관련 지수 말고도 홍콩은 이 관광으로 참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로 맞습니다. 인한 뭐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도 상당했을 텐데 이렇게 시위가 격화되고 있으면 당연히 이 관광 수요도 좀 줄 수밖에 없고 또 홍콩의 어떤 금융 인프라의 기능도 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홍콩의 경제 구조를 보면 그 서비스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무려 92%입니다.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홍콩의 3대 서비스업이 말씀하신 대로 금융과 관광과 요식업입니다. 레스토랑과 같은 요식업인데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작년 대비 관광객이 무려 50%가 줄었습니다. 또 요식업의 매출도 거의 25%가 작년 대비해서 줄었고요. 이 정도면 거의 폭락을 넘어서서 붕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상당한 관광 산업에 타격이 있는 게 현실화되었고요. 또 말씀하신 금융 산업의 경우도 홍콩에 본부를 둔 주요 금융 대기업의 그 본부들에서 외국으로 그 자금을 유출하고 있습니다. 8월에만 거의 40억 홍콩 달러 그러니까 6천억 원 정도를 유출하였는데요. 예. 이게 홍콩 사람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 유출된 돈이 홍콩이 가장 경쟁자로 생각하는 싱가포르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번 시위대가 정부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 홍콩 사람들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유출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심각하게 홍콩 전체로 퍼진다면 금융 기관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서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홍콩의 경제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반등하기가 어려워 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경제 외적인 요인이 그러니까 홍콩의 시위와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요인이 홍콩의 지금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예. 이게 단기간에 쉽사리 해결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 홍콩의 지금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였고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2%였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5%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홍콩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 또 피고 이제 금리도 최근에 0.25% 내리고 하였지만 이런 경제 정책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고 정치적인 해결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